네,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꿀팁을 알아보는 생활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 얘기인데요. 최하진 무비 큐레이터와 함께 지난해 개봉한 영화 가버나움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영화 소개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다였거든요. 이거 대체 어떤 영화인가요? 네, 자신의 부모님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게 해달라고 고소를 한 어떤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네. 가정폭력과 그리고 무책임한 부모, 또 제도권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떤 네.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의 의미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경고, 이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여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네, 의미 있는 영화를 또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레바논에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네.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이런 일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자인의 부모는 6명이나 되는 아이를 낳았지만 단 한 아이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동생 사하르가 과다 출혈로 집으로 병원에 갔을 때 출생 증명서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자인이 사하르를 특히 아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누구나 특별히 친한 형제가 있기 마련인데요. 네. 자인의 부모님은 사하르를 닭 몇 마리와 함께 바꾸게 됩니다. 옆집의 그 나이 든 남자에게. 그래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딸을 닭 몇 마리와 바꾼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사하르가 11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시집을 보냈을까요? 베이루트에서는 9살이 넘으면 부모 동의하에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네. 결혼을 하다 보니까 임신 과정에서 이제 과다 출혈이 일어났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자인이 또 교도소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교도소에 찾아온 엄마가 그런 말을 합니다. 신은 하나를 데리고 가면 하나를 준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자인은 엄마의 말이 마치 칼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말인즉슨 딸을 잃은 대신에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좀 이해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좀 아이들의 연기를 보면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캐스팅했다고요? 네, 자인은 실제로도 13명의 형제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 일을 하다가 자인은 캐스팅이 됐고 또 사하르 같은 경우는 베이루트에서 껌을 팔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아주 귀여운 연기를 했던 요나스나 그의 엄마 라힐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그들이 실감나는 연기를 해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다큐인지 영화인지 그러게요. 그렇게 좀 착각할 정도로 사실감이 잘 살아났습니다. 네, 정말 실제인지 허구인지 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리고 그 1살짜리 꼬마의 요나스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귀여웠는데 자인이 보면요. 요나스를 굉장히 정성껏 또 돌보기도 하죠. 네, 사실 자인은 그의 부모로부터 사랑이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 요나스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거든요. 네. 그래서 자인이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요나스에게 베푼 것 이것이 어쩌면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자인이 그 여동생 때문에 충격으로 이 어떤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도 되지만 이 자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어떤 씨앗이 자인의 마음속에는 아직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감독이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좀 희망을 엿볼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5월이라고 하면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저희 뉴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가정폭력이나 또 무책임한 부모의 모습들이 보도가 돼서 굉장히 좀 씁쓸해집니다. 이 영화에서도 법정에서 부모님은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억울해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좀 바람직한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뭐 특히 가정폭력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우리의 현실과 닮은 점은 없지만 그래도 눈여겨봐야 할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제목이 가버나움인데요. 이게 프랑스어로 잡동사니 또는 혼돈을 뜻하는데 실제 지명이라고요? 네,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그 북쪽 끝에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숱한 기적이 행해진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이 많이 행해지는데도 별로 회개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너희들 멸망하리라라고 예언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7세기에 페르시아에서 멸망해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그런 사라진 공간입니다. 네, 기적의 마을 어쩌면 지금의 혼란스러운 레바논을 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레바논에도 사실 난민들이 굉장히 많죠. 네, 시리아 난민이 150만 명, 또 팔레스타인 난민이 한 5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일들이 레바논에서는 현실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여서 네. 이 영화가 어쩌면 레바논의 현실을 또 제3세계의 이런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실제 뭐 자인도 난민이었고요. 난민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봤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영화 이후에 난민들에게 좀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네, 이 영화를 계기로 이제 제작사에서 가버나움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많은 난민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영화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힘을 보태주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가족의 달 5월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가버나움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최하진 뮤비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